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 시 한 편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문학방송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나 했는데 벌써 1월도 다 가고요. 2월의 첫날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어찌나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지요.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정성수 시인의 세월이라는 시가 문득 생각나네요. 내 마음은 평생 그 자리인데 내 몸은 한순간에 멀리 가 있다 라는요. 마음은 늘 똑같은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도 벌써 커서 사춘기가 되고 또 머리도 좀 희끗희끗해지고 몸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쿵기차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도 소개해드리고 문학 뉴스도 좀 알려드리고요. 좋은 시, 문학과 함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누구나 시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얼었던 마음, 딱딱해진 감성, 또 사늘하고 무뎌진 의식 좀 흔들어 깨우면서요, 좀 설레이기도 하고 상큼한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시쿵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쿵 시인의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요, 우리의 삶, 밀접한 삶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더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가, 문학이 시인들에게만 또 문학인들에게만 점유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시 한 편 나누면서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내성을 또 엿보기도 하면서요. 내 안에 알지 못했던 감성도 느끼면서 존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방송이 끝나면요, 저는 그때부터 또 여러분들께 다음에는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고민해요. 한 주를 고민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 중에서도요, 인생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이지만요, 내 인생같이 느끼게 해주는 시. 시를 통해서 아, 삶이 저런 거구나. 결국 우리는 모두 그런 것이었구나. 공감하고 느끼게 해주는 시. 삶을 대변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에 한 생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시가 바로 그런 시인데요. 백무산 시인의 홈이라는 시. 한 인생을 절절하면서도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입니다. 낭송 들어보고요,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홈이와 함께 산 여자의 일생이 보이는 시죠. 온 생애를 밭에 바친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좋은 시가 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어 또 사유도 중요하지만요, 낯설고 좀 어줍지 않은 관념어보다 인간의 생리적, 이 저 밑바닥까지 훑어서 느끼게 해주는 시, 그런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시는 마치 이 카메라맨이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게 바로 여백이겠죠. 슬픔을 배가시킨 시가 아닌가 합니다. 깊이 있는 그 언어들이요, 가슴을 쿵 내리치면서 인생이 뭐지? 생각하게 만드는 여유 있는 시예요. 그게 또 문학의 힘이기도 한데요.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끝나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줄 때 그 시를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마치 읽는 독자가 호미처럼 산 것처럼,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호미처럼 살다 간 어머니의 인생이 떠오르고 또 가까운 주위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고 내 시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런 시가 좋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 함께 훑어볼까요? 밭고랑에 쓰러진 여자는 한나절은 좋게 누워 있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평생 여자가 맨 고랑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여자의 몸은 둔덕처럼 두두룩하니 굽어져 있어 고랑에 들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얼마나 힘든 삶을 밭농사하면서 얼마나 허드레 일을 하면서 고달프게 살았으면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아니 그녀의 죽음까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다음 식기 볼까요? 평생을 달아낸 호미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나 호미를 쥔 몸 어디에서부터 호미자루인지 분간이 쉽지 않았다. 여자에겐 오랜 세월 밭고랑 매는 일이 방고래에 불을 들이는 일이었다. 밭고랑을 훈훈하게 데워 놓으면 엄나무처럼 아픈 허리도 금세 환해졌다. 밭고랑이 다 식을 때까지 분리되지 않았다. 평생 얼마나 많은 호미로 밭을 메웠을까요? 자식들 키우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느라고 이 몸이 호미처럼 휘어서 말입니다. 호미를 쥔 몸 어디에서부터 호미자루인지 분간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 식귀 정말 압권입니다. 네. 이 삶을 따라 그대로 휜 그 몸이 또 인생이 보이잖아요. 오랜 세월 그렇게 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미 쥐고 밭농사러 가고 그게 다 사는 일이고 그래야만 내 자식 입에 하나라도 풀칠해 줄 수 있고 내 자식 입에 하나라도 맛있는 거 넣어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밭고랑을 훈훈하게 데워 놓으면 아픈 허리도 금세 환해졌다고 하네요. 밭고랑을 또 그렇게 다 메어놓고 힘들게 일하고 나면 허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환해지는 거예요. 다음 식기. 여자의 몸이 호미처럼 식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지방도에서 빤히 보이는 밤머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지도를 든 검은 승용차들이 들락거렸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식구에서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이유까지 함축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도요,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밭이 있었고 사람들도 자주 들락거렸는데 여자가 호미처럼 밭을 매다가 쓰러져 죽어도 누구도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 아니 짓밟혀버리는 걸 표현한 거겠죠. 시인이 묘사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밭고랑에 놓인 호미 한 자루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와 호미가 일치하는 순간 참 마음이 절절해지면서요, 이 시의 묘미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호미는요, 이 살기 위한 필연적인 도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식기 읽겠습니다. 양밥이라고 했다. 섣달 금음날 집안에 액을 몰아낸다고 지프로 허제비 만들어 잘 대접하고는 액을 몰고 가라고 들판 멀리 내던지던 집 허제비 양밥처럼 버려져 있었다. 목격자들은 모두 밭고랑 사이에서 호미 한 자루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양밥은요, 그 옛날 그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문화이기도 하죠. 애군이나 귀신을 쫓는 것을 양밥이라고 합니다. 밭을 매던 논과 땅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도를 들고 검은 승용차에서 그 돈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농촌이
두 많은 사람들에게 잠식되어가는 슬픔을 한 여자와 호미에 빗대서 참 그 슬픈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올 때까지 어스름 산 그늘이 여자의 몸을 감싸 안고 이슬을 가려주고 있었다. 마을 남자들 경운기 트랙터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던 날이었다. 그러니까요, 이 어스름한 산그늘에서 죽음을 맞이한 소장농 여인. 마을 사람들이 왜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갔는지, 농지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러 갔는지, 농지 위에 휴양지 개발하는 걸 반대하러 갔는지 알 수 없지만요. 혹 땅이 개발업자들에게 팔려서 농사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던 날이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한 여자의 호미 같은 삶, 그 삶도 절절한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시대적 문제를 고스란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예요. 백무산 시인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노동시인이죠. 박노해 시인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노동시인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이 노동시뿐 아니라요, 오늘 읽어드린 그 호미처럼요, 자본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시,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생태 문제 등 사람을 근원으로 한 시들을 많이 쓴 시인입니다. 1955년 경상북도 영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중시의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시집으로는 길은 광야의 것이다, 길밖의 길, 그 모든 가장자리, 그대 없이 저녁은 오고 등이 있고요. 이산문학상, 만해문학상, 오장환문학상, 대산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1660am 뉴욕 K-라디오 문학방송 시콩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작가는 죽었지만 작품은 영원히 살아서 시시때때 우리를 일깨워주죠. 그래서 예술이 위대한 건가 봐요. 이 대기가 돼서 우리 주변을 떠도는 무수한 작가들, 그 이름 가운데서도요, 참 반짝이면서도 쓸쓸하고 가끔씩 그리워지는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작가죠. 박완서 소설가. 요즘 문학가에서는요, 고 박완서 소설가 추목 9주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박완서 소설가의 생전의 육성을 모은 독특한 형식의 책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완서의 책에 실린 작가의 말 67편을 단권으로 꿰맨 책이라고 합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이 책은 박완서 작가의 타계 9주기를 추모하면서요,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또 다시금 되새기자 하는 의미에서 작품 한 켠에 숨쉬고 있던 이 저자의 그 생생한 육성을 한 곳에 모아서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소설, 산문, 동화의 서문과 발문에 실린 그 작가의 말들 있죠. 67편을 총망라해서 연대순으로 정리했다고 해요.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작가의 소회뿐 아니라 시대상, 또 그에 대한 고찰 등을 더욱 솔직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의 목소리 참 어머니 같기도 하고요. 옆집 아줌마 같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도 얼마나 수수했습니까. 그래서 더 그의 작품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박완서 소설가를 추념하기 위해서 문학 출판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학과 지성사는요, 문지 작가선 7번째 작품으로 박완서의 중단편 10편을 엄선했대요. 그래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 동네는요, MBC 아나운서 17명의 목소리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의 오디오북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요즘 종이책도 종이책이지만요, 전자책,
오디오북 참 인기입니다. 읽는 작품이 아닌 듣는 작품, 읽는 시가 아닌 듣는 시, 그런 것들이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중단편을 모은 대본 밥상이라는 책도요, 리커버 한정판으로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완서의 대표 중단편 소설을 엮은 거라고 하네요. 세대와 무관하게 배골고 또 남루해지고 나는 이 굴곡진 삶의 순간들을 이 박완서만의 세련된 언어와 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작품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박완서 문학의 정수이자 작가 박완서가 우리 생에 보내는 뜨거운 찬미들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박완서만의 촌촌살인의 문장과 웅숭 깊은 성찰로 묶이지 않는 그 삶의 매듭을 이 빛나는 생의 한 장면으로 바꿔놓는 박완서 소설의 그 뛰어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의 소설을 읽는 일은 여전히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와 문학을 나누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편의 시와 또 문학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보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따뜻한 한 주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